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데이터셋 자료형입니다. 그 파이썬 자료형 중에 데이터셋 형태를 띈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웹 자체 전체의 데이터셋을 파이썬 웹인 장고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데이터셋 쉽죠? 가로 세로 종횡 컬럼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 형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장고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셋 형태, 그리고 모델, 그리고 장고의 뷰, 그리고 템플릿에 있죠. 그리고 프론트엔드의 돔 객체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은 이 모델을 경유해서 데이터를 읽죠. 이렇게 읽을 때 이제 쿼리셋으로 리턴이 됩니다. 또는 이제 쿼리셋으로 리턴 될 때 리스트로 이제 만드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커넥션으로 받았을 때 튜플로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판다스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이렇게 이제 이어갈 텐데 설명을 이 과정에서 이제 이 뷰가 파이썬 문법이기 때문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이 네 가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잘 활용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이제 넣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결국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이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문자열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리스트는 이렇게 이제 보면 대괄호로 만들어집니다. 리스트로 하든지 이 대괄호로 만들어지는데 1, 2, 3 이렇게 넣으면 값이 할당이 되죠. 근데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것인데 중요한 개념이 동적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동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치에다 어떤 데이터를 넣는 거죠. 변경되겠죠, 당연히. 위치를 기반으로 하니까. 빼고 넣고 변경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겠죠. 리스트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셋입니다. 형태입니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인덱싱이라는 개념. 인덱싱은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떤 첫 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보통 카운팅하죠. 0번째야, 1번째야, 2번째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요걸 보시면 요거 1, 2 그리고 요 리스트가 또 들어갔죠. 0번째, 1번째, 2번째. 두 번째 멤버는 바로 다시 리스트입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를 A2 to 0를 해보면 이 A2는 뭡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요 앞에 A2는 요 두 번째 리스트를 가리키고요. 다시 거기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다시 life is 이 리스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0번째는 바로 life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life가 찍힙니다. 요 2 to 1 이 일을 찍게 되면 is가 찍히겠죠. 그래서 이 인덱싱은 이제 익숙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싱은 이제 문자열도 마찬가지고 이 슬라이싱은 멤버를 다룰 때는 매우 유용하게 자주 쓰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슬라이싱은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다음에 나오는 튜플에서는 이제 많이 쓰입니다. 자, 리스트 연산은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 삭제는 이제 D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함수를 이제 설명을 쭉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리무브나 팝이 이제 그 삭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 리스트는 이렇게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동적 할당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을 잡고 계시면 훨씬 이제 코딩할 때 이해하시기 쉽고요. 다음에 튜플입니다. 튜플은 리스트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바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 불가. 그래서 튜플은 멤버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안에 또 튜플 안에 튜플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튜플이 변경 불가의 특성 때문에
어떤 변수를 할당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류 삭제 이런 거네요. 그 다음에 튜플은 리스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 인덱싱이 먹히겠죠. 당연히 슬레이싱 먹히죠. 합치기, 곱하기, 길이 구하기, 랭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죠. 랭은 멤버이겠습니다. 4개죠. 4 이렇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딕셔너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리스트와 튜플은 아주 비슷하고요.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고요. 딕셔너리는 키밸류 방식인데 아마 빅데이터를 다루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데 어떻든 데이터를 키와 밸류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NoSQL 계열은 이제 이 키밸류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JSON이라고 그러죠. JSON 객체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JSON이나 NoSQL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딕셔너리는 쉽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키밸류에서 키는 뭡니까? id죠, id. 고정값 어떤 id라는 것을 가지고 밸류를 찾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리스트는 못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저희 생각해 보면 쉽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트는 아까 이제 동적 할당으로 그 안에 값을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리스트를 여기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값인 키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밸류가 됩니다. 그 딕트를 써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는 이제 중괄로가 되고 그래서 어떤 값은 이렇게 이제 2라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2가 없으면 안 되죠. 죄송. 여기서 이제 2에다가 B를 넣는 거죠. 1에는 A를 넣고. 그래서 어떤 요 중괄로에서 A가 만들어졌고, 2라는 값에다가 B를 넣는 거죠. 그럼 2가 추가되고 그 값으로는 요게 키밸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좀, 어쨌든 키밸류 방식, JSON 타입,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한다.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딕셔너리 값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키를 줘서 값을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grade라는 이 딕셔너리에서는 key pay와 value 10이 있고 juliet 99가 있을 때 pay라는 키를 부르면 10이 나옵니다. value가. 이렇게 액세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빅데이터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딕셔너리형 데이터 액세스가 많죠. 자, 딕셔너리에서 이어지는 것들인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for in 해서 이제 keys라는 이런 함수를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들이 있죠. keys, values 이런 것들을 자주 쓰게 됩니다. items도 마찬가지고요. 클리어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함수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입니다. 집합은 수학 시간에 좀 괴로우셨죠. 집합을 이해할 때. 그래서 그 집합입니다. 바로 그래서 파이썬 2.3부터 집합을 지원하게 됐고 집합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컴퓨팅에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 프린시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파이썬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고요. 특성은 데이터 그 내용물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의외로 중복 제거 필터를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집합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럼 중복이 당연히 제거돼 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고요. 좀 전에 보셨듯이 리스트와 튜플은 인덱스라는 어떤 그 인덱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집합은 그런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접근이 안 되는 거죠. 0번째 이런 건 안 되고요. 집합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집합 그 자체입니다. 배우셨죠?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렇게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그 NoSQL 말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 이론적 배경이 집합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이런 유니온도 있죠. 사실은 SQL에 있는 유니온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합엔 당연히 먹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을 비교해 보는데요. 여기서 리스트와 튜플은 유사 특성을 보이게 되고요. 딕셔너리는 키밸류 방식의 JSON 타입, NoSQL. 그리고 집합은 어떤 집합의 어떤 처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랭이나 타입은 자주 쓰이는 함수들입니다.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특성이 있네. 이럴 때는 이걸 써야겠네.